근데 9.00이라는 거는 0.01포인트가 25달러니까 9,600 빼기 살 때는 9,479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차이만큼 이득이라고 볼 수 있고, 1 베이시스 포인트가 25달러인데 이런 걸 5개 쟀으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이 나의 프로핏은 15,125불이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하든 상관없어요.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꾸로 $1 퓨처 계약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계산하게 되니까 이게 뭐랑 비슷해요? 선도금리 계약이랑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선도금리 계약과의 비교를 그 다음에 해놓고 있습니다. 이 둘이 굉장히 유사한데 차이가 있다면 $1 퓨처는 매일매일 뭐를 한다? 일일 정산을 한다. 그렇지만 선도금리 계약은 선도계약이기 때문에 일일 정산 안 한다. 또 조금 지역적인 차이지만 $1 퓨처는 통상 3개월 예금이면 3개월 예금이 조금 전에 예제를 보세요. 시작하는 날 2월 달부터 3개월 예금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정산을 합니다. 뭐가? $1 퓨처는. 근데 선도금리 계약은 3개월 예금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이 돼요. 그런 좀 미세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굉장히 유사한데 이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선도금리 계약은 선도계약이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10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 퓨처는 만기가 짧아요.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선도 가격과 선물 가격이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선도 가격과 선물 가격, future price, forward price의 이론적인 차이는 있다. 그 이론적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다고 했습니까? 금리와 선도 선물 기초 자산의 상관관계에서 비롯된다. 왜 그런 미세한 차이가 나오느냐? 결론적으로는 선물에서는 일일 정산이 있고 선도에서는 일일 정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도금리와 선물금리, 이거는 지금 선도금리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선물금리예요. 일반적으로 기간이 1년 정도 되면 차이를 무시해도 좋아요. 2년까지도 선물금리, 선도금리 차이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2년 넘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죠. 선도금리 같은 경우. 그러면은 선물금리와 선도금리 사이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는 선물금리와 선도금리의 차이가 그 계약이 한 2년 이상 넘어가면 그 차이는 이렇게 컨벡시티 어저스트먼트라는 걸 해줘야 돼요. 선도금리와 선물금리는 일반적으로는 비슷하다. 마치 선도 가격과 선물 가격 차이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통 무시해도 좋은데 선도 계약의 경우 선도금리가 만기가 2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선물 가격과 똑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풀 수가 없는 것이 이 기간이 길어지면 요만큼의 컨벡시티 차이가 나오고 이것은 미세 조정으로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컨벡시티 어저스트먼트는 조금 이거는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여러분한테 조금 이따가 이제 듀레이션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요. 사실은 듀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컨벡시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채권 관련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 관계상 깊이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냥 정리를 하면 선물 가격과 선도 가격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는데
유동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선물 금리와 선도 금리 사이에도 보통은 차이를 무시하는데 유동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그 차이는 선도 금리 계약처럼 만기가 2년 이상 길어지면 선물 금리와 선도 금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근데 그 차이는 뭐를 통해서 조정을 해준다? 컨벡시티 어저스트먼트를 통해서 해준다. 이 개념은 나중에 기회가 혹시 되면 제가 조금 설명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요거만큼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선물금리랑 선도금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 뭐가 하나가 더 붙죠. 이게 바로 컨벡시티 어저스트먼트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는 정도만 하고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초자산이 T본드인 경우에 퓨처입니다. 선물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유로달러 퓨처 또는 T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T빌 퓨처보다 T본드 퓨처는 좀 가장 어려운 선물입니다. T노트 퓨처가 또 있는데 T노트 퓨처는 T본드 퓨처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가장 콤플렉스한 거다. 복잡한 거예요. 왜 복잡하냐면 여기서는 지금 한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하나는 딜리버리 룰 자체가 좀 복잡하다. 실제로 T본드를 만기 월에 그 숏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이 청산서 통해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룰이 좀 복잡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종류의 T본드 중에서 선택을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누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느냐? 숏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좀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게 1977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그 이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T본드 퓨처가 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국채 선물이 있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국채 선물이 있는데 만기가 T본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기가 10년 이상인 거를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라고 T본드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10년까지는 안 가죠. 그거보다 짧습니다. 그 다음에 T본드 퓨처도 매년 만기가 3, 6, 9, 12월에 만기월이 이렇게 결정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본드 퓨처의 액면가는 T빌 퓨처나 유로달러 퓨처는 액면가가 1밀리언 달러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그보다 작은 10만 불입니다. T본드 퓨처의 액면가는 10만 불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97.16이다 라고 하면 이 관행상 97과 97, 이 의미는 97과 2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액면가 10만 불짜리를 액면가 100으로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채권 가격이 97.26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관행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것은 액면가 100을 전제로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실제 액면가가 10만 불이기 때문에 97만 그러니까 10만 불 곱하기 97과 이걸 어떻게 읽어야죠?